프랑스의 한 여성 변호사가 현지 언론에 올린 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분한 일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해당 글의 제목은 감염병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지 마라인데요. 굳이 본 클립을 통해 해당 글을 소개할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지만 사실 그 기고문에는 근거도 없고 통계도 없으며 논리적 비약도 심한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글입니다. 오로지 편견과 인상에 의지해 작성한 기고문. 해당 기사는 클립 설명란에 링크만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고문을 통해 그런 시각들이 꽤 크게 존재한다는 서구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기사는 그 변호사와는 반대 포지션의 글입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문제를 드러내는 사설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의사결정자들의 한국 방식에 대한 교만은 참을 수 없다.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피가로의 일본 특파원이 쓴 사설인데요. 한국을 보면서 느낀 답답한 프랑스의 현실에 대해 격정적 논조로 토로한 기사입니다. 이번 감염병 대처에서 보인 소수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은 프랑스 의사결정자들이 좀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국 시스템은 실시간 동선 추적의 수단을 사용하는 등 극단적으로 강제적입니다. 지난 3월 중순 감염병 자문위원인 드니말비 박사가 감염병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한국의 대응에 대해 한 말이다. 그는 이에 더해 유럽 같은 곳에서 그런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언급하며 정부 내 분위기의 일면을 드러냈다.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이 시행한 방법들. 프랑스 책임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독재적 성향의 정부나 주체적 의식을 갖지 못한 시민들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대규모 진단 검사가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위험지역에 대한 봉쇄 정책은 또한 어떠한가? 이는 거의 인종차별적인 것으로까지 취급됐었다. 바이러스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단호하게 했던 말이다. 이 화상에 사로잡힌 순박한 아시아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한 달 후 프랑스 정부는 테스트 건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다. 보건부 장관은 6월까지 10만 건의 테스트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에서 마스크 10억 개를 가져오는 긴급 공수작전까지 펼쳐지는가 하면 여러 도시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정부는 가장 기본적 자유인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어길 시 3,700유로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감염병이 퇴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무책임하다고까지 말했다. 약간의 과거로 돌아가보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압적이라고 하지 않았었는가. 전체적으로 사설에서 분노의 어감이 느껴집니다. 그 분노의 방향은 우월감에 빠져 자국민을 희생시킨 유정자들을 향하는데요. 사실 대항해 시대 이후 침략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서구 사회에 형성된 그런 교만. 이것이 위정자들의 문제만일까는 싶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춰봤던 우리 안의 문제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유롭고 또 자유롭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개인 동선을 제공하지만 감염병과 갑자기 마주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한국은 현재 이 감염병의 대응 모델로서 전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나라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인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경력을 쏟아부었던 변호사 출신이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워싱턴에서 밀라노까지 전 세계 감염병 대응의 표준으로 수도 없이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야 겨우 프랑스도 그 대열에 합류하려는 모습이다. 국가윤리자문위원회의 델프라시 의학박사. 여러 안주 한국이 적용한 전략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규모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확진자들의 개별적인 동선을 추적합니다. 다만 후자의 부분은 개인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소지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만일 이 감염병이 프랑스 엘리트들에 퍼져있는 교만의 균을 박멸시킬 수 있다면 또한 우리 사회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자유수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만들 수 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유익한 부분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한국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는가. 4월 15일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인들이여 선거를 기억하는가. 한국 모델을 말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사생활 침해에 관한 겁니다. 이를 강압적이라는 말로 폄하했으면서도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도 지키지 못한 현실을 기자는 꼬집었습니다. 서구 사회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시하는 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교정된 정보가 꾸준히 제공됨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 이는 서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편견에 기초한 선택적 정보 취득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